예,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인, 법담.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죠.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 법담을 결국은, 내가 듣는 법담은 모두 오히려 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듣는 사람이 달려있죠. 예. 근데 들려있는 사람은 들려는 사람에 달려있는데 어째야 그렇게 될까? 어째야 내가 듣는 것이 아니게 될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구분되어지고 개념적인 설명을 듣게 되면은 자꾸 내가 듣는 상태에서 점점 더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그렇게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안 들으면요? 예. 자, 그럼 그런 설명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설명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제 좀 더 직관적인 설명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저의 문제 제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설명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예.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이제 아시시에 프란시스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요. 예. 이제 구하는 그것이 구해지는 그것이다라는 그런 통역을 하자면 약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네요. 가령 그 말은 좀 그렇다고 한다면 이래요. 가령 숭산 스님이 미국 무슨 대학교인가 하여튼 미국 선센터에서 한 법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령 반야신경이나 이 선에서는 구할 것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구해지는 것이 즉 얻는 것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수행이란 선이란 얻는 것이 없다. 반야신경에 보면은 왜 이무소득고 결국 얻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하러 수행을 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숭산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 No attainment is attainment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no attainment 얻을 것이 없는 것이 얻은 것이다.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얻는 것이 없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 얻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인가요? 예, 좀 더 그런 류의 이제 말씀들이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 어디서 읽어보긴 했는데 나는 80년 동안 한마디도 설한 법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거는 사실 대승경전에나 나오는 말이지. 예. 근데 어찌됐건 이제 제가 꼭 부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더 어떤 의문을 야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의문이 일어나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령 의문이 일어난다든가 대화가 어떠냐는 것은 문화의 산물이에요.
문화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의 대화 문화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중국의 선불교는 어떻게 보면은 도교의 영향으로 선불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학은 신유학이라고 그러는데, 주자학은 불교의 영향으로 주자학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교의 그 이전에는 주자와 같은 그런 것이 가령 대학이나 중용에 대한 그런 해석이 그렇지 않았는데, 주자가 새로운 해석을 내렸는데, 가령 이것은 바로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거고, 그럼 선불교는, 가령 불교는 왜 선불교 같은 그런 문화가 된졌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도교의 어떻게 보면 노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 어떤 대화라든가 또는 어떤 이런 것이 가령 어떤 언어로 표현된다든가 말로서 되어지는 것은 문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가령 그 문화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럴까, 가령 그쪽으로만 관심이 있어서 공부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그런 쪽에서만 통용되는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령 이 승산 스님 같은 분이 이제 미국 가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그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영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직관적인 같은 그렇게 됐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효과가 괜찮았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신선한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상한 관념이 돼요. 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 못하는, 자기도 모르는 이런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은 직관적이란 것은 뭘까? 직관적이란 것은 뭘까? 직관이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일까? 결국 의문이 일어나는 포인트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의문은 자기의 경험과 다른 어떤 얘기가 들렸을 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자기가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의문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는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럼 전혀 경험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서 그럼 될까? 가령 대념치경에 가장 직관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어떻게 보면 대념치경의 가장 직관적인 말은 딱 대념치경 전체 중에서 요 네 마디일 거예요.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 이전에 사실은 다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최종적으로 그냥 정리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쩌게 가령 해우수에서 가령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령 내가 좀 더 빨리 우복의사와 같은 이런 대화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면은, 이런 대화의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럼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예? 가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늦은 게 아니다. 늦은 것이 빠른 것이다. 가령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부러워하는 행복하고
가령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불안하지 않는 대인 기피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괴롭지 않으니 빠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괴로움의 원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응? 당신은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행복감도 못 느끼고 계속 뭔가 불안하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해서 제대로 생활 못 해온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빨리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당신은 그랬기 때문에 가령 어떤 자각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의 삶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다. 당신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 늦은 거고 당신이 늦다라고 하는 것이 빠른 거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직관적이에요. 에? 늦은 것이 아니다. 에? 늦은 것이 빠른 거다. 라고 하면 직관적인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그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그렇죠. 사실은 그런 표현일 뿐이지. 만약 뜬금없이 늦은 것이 빠른 거다.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뜬금없이 나온다면은 과연 이게 직관적일까? 예. 거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그 어떤 이제 그런 충분한 대화 이후에 어떤 대화를 좀 더 이제 지금 거사님께서 예로 드신 거는 좀 더 뭐랄까 시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약간 좀 더 함축적으로 그 어떤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이제 집어내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단지 그런 어떤 함축적이고 아니면 어떤 시적인 표현인 것뿐만이 아닌 이렇게 이해되기 어려워.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이해해가지고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식으로 쌓아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다는 거예요. 가령 지금 이 이빠사나 수행 전통의 미얀마가 지금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수행센터가 세우민 센터예요. 가령 마하시 센터는 수행자는 많긴 한데 그들은 대부분 미얀마 사람들이고 그리고 스님들 중심이고 파옥도 스님들 중심이고 가령 세우민이 스님들도 있고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스님도 있고 제가자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반반씩이라고 그럴까? 그러면은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세우민 센터의 아신떼자니아 사여도의 법문집 영어로 된 게 한 건 요즘 좀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고 또 내가 2013년도에 여기 숭산 스님의 국제센터가 대전 계룡산 쪽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내가 한번 가서 거기서 조실 스님하고 그 주지 스님을 만났을 때 그 주지 스님이 그 나한테 자기가 이렇게 그 글까지 써서 이렇게 준 그 영문책이 있더라고요. 숭산 스님의.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법문집을 보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숭산 스님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법문 하나, 그 다음에 떼자니아 사야도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특징은 법문 하나를 해서 요 두 개를 동시에 한번 가령 강의가 됐든 법회가 됐든 법담이 됐든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럼 도대체 어떤 가령 이쪽이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쪽이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쪽이 이해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가령 뭔가 좀 지하인님처럼 직관적이지 못하다. 떼자냐 사이들은 전혀 직관적이지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숭산스님은 너무 직관적이라고 생각되는 특히 어떻게 보면 미국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 법문은 사실은 한글로 된 법문은 지난번에도 올렸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막 그냥 굉장히 평범한데 별다를 게 없는데 미국에 가서는 내가 보기에는 영어가 짧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이제 약간 그게 오히려 좀 그분만의 어떤 영어 본문의 특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어를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왔던. 근데 숭산 스님을 한글로 한글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그런 맛이 안 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는 영어로서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번역을 시켜도 통역을 시켜도 그렇게 해도 통역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응?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본문이 나온 것도 문화적 산물 아닌가? 예? 그래서 아무튼 요 두 가지 본문을 가령 다른 스님들의 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막 구태의연하고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관념적이고 그래도 숭산 스님은 이 나름 거기서 뭔가 가령 의문이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각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어떤 과정이 가는 그래서 자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직관적이긴 해도 즉 설명이 구구절절히 설명은 아니어도 결국 이쪽을 막아주고 저쪽을 막아주고 이렇게 물어서 대답이 저러면 그렇지 않다 또 다르다고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스스로 어떤 것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구구절절히 말로 못하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된 요 두 개의 법문을 가지고 한번 비교하면서 도대체 수행이라는 것이 뭔지 가령 이 두 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뭐였는지 가령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어떤 오해가 있는 건지 라고 하는 걸 하면은 재밌겠다는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이분의 이병철 회장 그게 끝나고 나면은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결국에는 사람에 따라가는 거예요. 가령 머시중환디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머시중환디님의 관념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가령 다른 사람은 머시중환디님과 또 전혀 반대일 수도 있죠. 그렇죠. 전혀 반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에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 다를 거고 동양 사람 다를 거고 동양 사람 중에서도 처음부터 수행을 선불교 이쪽으로 해서 계속 그쪽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다를 거고 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다를 거고 아예 윗바사나라는 쪽으로 들어와서 시작한 이런 사람 다를 거고 그래서 가령 윗바사나를 하면은 한국에 윗바사나 하면 되게 뭐 아비담마 공부도 하고 뭐 경전 공부들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렇게 시작한 사람 당연히 다를 거고 또 가령 선불교에도 다양한 그 선지식이 누구나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또 선불교 아니라 대성불교라고 해서 절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 또 다를 거고 도대체 가령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까? 그러네요. 예를 들면 선지식 또한 가령 어떤 방법을 쓰는 걸까? 선지식 또한 결국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결국 이런 방법을 쓸래? 저런 방법을 쓸래? 이런 방법을 하겠다. 이러면 이미 선지식이 아니에요. 응?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식 또한 왜 똑같은 그런 문화에서 나와도 가령 구지선사처럼 맨날 손가락만 드는 사람이 나오며 왜 맨날 인재스님처럼 왜 두드리 패는 그런 것이 나오며 고함 지른 것이 나오며 또 육조 단계에 보면은 육조 스님은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요. 심지어는 이 삼기이라고 하는 가령 이것이 무슨 의미인 것까지도 설명을 해요. 응? 그런데 문제는 또 육조 스님은 가령 그 밑에 나와서 대종고 스님 가나선을 창시한 대종고 스님은 아주 유식하다 보니까 그냥 아주 유식한 문자들을 많이 쓰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관념적이지만은 육조 해능 스님은 무식하다 보니까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경험적인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선지식이어도 결국에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언어가 되는 거고 경험에 의해서 말이 짧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길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뭐 별 설명 없이 그냥 직관적인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설명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 이러는 거지 가령 어떤 사람에게 맞출까 선지식이 가령 숭산 스님이 서양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러셨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숭산 스님의 경험과 그때 처해진 상황상 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설명할래? 저렇게 설명한다면 이미 그것은 살아있는 법담이 아니겠죠? 도대체 그렇다고 한다면은 법담이 어찌해야 된다는 말은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거사님의 법담을 들으면은 이제 저의 성향상 굉장히 점점 더 분석적으로 되어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보고사의 말을 들어서 그럴까 아니면 지아인님이 애초에 예를 들면은 가령 개미 연구를 한다는 것은 분석질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지아인님은 이과 문과가 아닌 이과 응? 그리고 수학, 과학 이렇게 한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가령 우보고사 말을 들어서 그럴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과 공부를 쭉 해오긴 했지만 이과 공부를 이제 두 번이나 그만두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런 분석적인 어떤 접근법이 너무 성향상 안 맞는다고 느껴가지고 그만두게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래서 약간 그런 분석적인 접근을 싫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거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봐요. 그래서 가령 선어록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가령 유명한 어떤 큰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이 누군가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럼 대신에 저 스님한테 그 스님한테 가봐라. 자, 그래요. 자, 그것은 결국에는 인연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인연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가령 보세요. 또 보면 그래요. 최근에 하도 가령 가령 기본적으로 한국 불교가 가령 불교에서는 실체가 없는데 가령 불교 부처님을 가르치면 실체가 없는데 뜬금없는 실체가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상계유심이니
이런 마음을 실체시키는 게 많다 보니까 자, 도대체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요. 가령 최근에는 이제 일도 어느 정도 끝났고 또 이 다락방 내 공간이 생겨서 그동안에 이제 쌓아놨던 이런 책들도 좀 꺼내고 보니까 창고 속에 여기 5년째 창고 속에 처박혀 있다가 이사 온 대로 처박혀 있다가 그걸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유식에 대한 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유식을 보니까 이 초기 불교가 관념화된 것이 가령 이 구두로 암송하고부터 관념이 시작됐지요. 이제 부처님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이 암송이 이제 판단 기준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게 더 관념화된 것은 또 뭐예요? 결집을 해서 언어로 글자로 써놓으니까 더 그냥 관념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관념화가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또 최근에 와서는 청정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써 그냥 완전히 관념으로 굳어버렸어요, 이제.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빨리 결집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 대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부처님 말씀 그 자꾸에 얽매이는데 이 관념 때문에 대승운동이 일어났는데 대승운동이 일어난 처음이 뭐예요? 바로 중론이라는 거죠. 대승의 가장 기본은 중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소승의 관념을 철저히 깨는 거라고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인데도 사실은 굉장히 언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어려운 말은 없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이 나오고 그래서 중론에서 유식이 중론을 좀 더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더 구체화시킨 게 유식이에요. 그리고 유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승기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제 대승이 그때부터 관념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론과 유식까지는 관념을 깨기 위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유식부터 다시 관념화가 되기 시작해요. 중론은 관념이 붙을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언어가 너무나 생소해가지고 아예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해요. 일반인들이. 사실은 어려운 문자를 하나도 안 썼는데도 이 쓰던 말들이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어서 도대체 말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좀 알기 쉽게 한 것이 유식인데 그런데 알기 쉽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관념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식의 끝에 가면은 오히려 관념을 깨게 시작했는데 유식 삼위선언 끝에 가면은 애매모호하게 돼서 대신 기실론에 가면은 더 관념화가 되고 그때부터 대승불교가 관념이 돼버렸어요. 또.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관념이 돼버렸어요. 초기 불교는 그래도 가령 기본적으로 초전법륜경과 무화경과 대념청의 이런 수행경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수행이 어떻게 하는 그런 수행경이 기본이 돼 있는데 그리고 초기 중론이라든가 유식까지는 이 초기 불교가 기반이 돼서 그것에 대한 비판이니까 기반이 됐는데 대승 기실론 오부터는 초기 불교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관념화돼 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수행이 없어. 수행이 없어져 버렸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령 초전법륜경, 그 다음에 무화경, 그 다음에 대념처경, 아나파나사티경, 육육경 같은 이런 경전이 끊어져 버렸어. 자, 이게 아함경이라고 해서 있기는 있는데 아무도 이 아함경을 별로 중시하지 않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그 이슬람만 한 경이 돼버렸어. 자, 그렇게 해서 더 심각한 관념이 돼버렸어. 이제 아예 수행하고 돼서 수행이 완전히 변질돼버렸어. 그래서 중론, 유식
중론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반야부가 나왔어요. 반야신경, 건강경 해서 특히 건강경에는 뭐냐, 그냥 이 무주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무주라고 하는 이 수행의 핵심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무데도 없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자, 이렇게 관념화가 됐어요. 자, 이때 관념화가 되니까 보니까 어때요? 이제 실제 경험과 유리돼서 관념화가 되다 보니까 말은 직관적인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선불교 초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육조 해능 스님 이전까지는요, 예, 초기 불교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사마타 이빠사나를 그걸 쓴 그런 가령 조사도 있어요. 6조 해능까지 내려온 3조 성찬 스님이 그랬는가, 뭐, 그것을 사마타 이빠사나라고 하는 초기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 그걸, 그 조사, 달마대사 일의 법맥을 이은 조사가 그 책을 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경험 사실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관념적인 말만 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직관적인 것 같아요. 도대체 직관적이란 것이 뭘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면 직관적일까? 알 수 없는 말을 통해서 알게 되게 하는 그것이 직관적일까? 근데 알 수 없는 말로서 알게 될 수가 없다면은 사실 알 수 없는 말로 알게 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부 다 관념적인 이해로 사실은 끝나요. 자, 직관적이라는 것이 뭘까? 직관이란 뭘까? 직관이란 것이 뭐죠? 직관이란 뭘 직관이라고 해요? 영어로 인사이트를 직관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예, 직관이라는 것은 그렇죠,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근데 인사이트는요, 그때의 직관은 자각이에요, 자각. 어떤 그렇죠, 그렇죠. 통찰이에요, 통찰.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직관이라는 거예요. 직관이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직관 생각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어떤 그러네라고 알아지는 그런 것이 직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과연 어떤 말이 직관일까요? 직관적인 말이 있을까요? 말이란 모든 것은 다 직관과는 관계없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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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자, 그것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에는 지하이님 자신의 문제예요. 예. 가령 지금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 가령 지하이님 자신의 문제인데 만약 그것이 내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러면 지하이님의 인연이 아니, 그러면 지하이님은 지하이님의 인연으로 작용되는 쪽으로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관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요. 예, 예, 예.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법담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은, 예. 그건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 결국에는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래요. 가령 수행제도들이 원고를 다 써가지고, 예.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수행방법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럼 이런 게 뭐예요? 에카르트 톨리의 The Practice of Power of Now예요. 예. Power of Now까지는 상당히 자기 경험이 많이 들어있어서, 예. 응? 가령 자기 경험을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경험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수행법들을 뭐 이종교 저종교 해가지고 나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거꾸로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the practice of power of now, 그러니까 power of now의 수행이죠. power of now라고 하는 그런 삶의 상태가 되기 위한 수행이에요. 근데 이 수행은 약간 톨리가 자기가 그렇게 된 그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짬뽕이야죠. 저기 뭐 이빠사나 마하시 수행 그것도 나왔다가 또 뭐 세우민 수행도 나왔다가 막 그냥 짬뽕이.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저의 성향상 이제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의 성향상 거사님의 법담이 이제 자꾸 분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분석적으로 거사님의 법담을 듣게 된다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저의 고집일 수 있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중론이나 유식이에요. 대승기실론이 대승의 기반이라고 그러지만 대승기실론은 중론이나 유식을 기반으로 해서 좀 달리 표현한 데 불과해요. 가령 중론의 핵심은 공가중이에요. 공가중. 공가, 가짜와 중이라고 하는 진짜와,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가짜와 진짜의 이해에 의한 가짜의 휘둘림이 없는, 그렇다고 진짜에 집착해서 가짜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도외시하는 이런 것도 아닌 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식하게 오면 뭐냐? 삼무승이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중생들의 삶은 뭐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병계 소집승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어디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얻어 들은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실이 아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거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그렇게 알아지는 거냐? 의타기승이라고 해서 결국 이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연기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의타기승,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변계 소집성에서 항상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저렇게 보이는 것 같고 실체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의 바른 이해가 있으면은 원성실성이라고 해서 바로 변계 소집이라 하는 즉 관념이 생각의 내용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배제된 그냥 경험 자체, 순수한 경험, 이게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러면은 아예 변기소집성이 없는 것이 원성실성이라고, 이게 바로 진연이 법계니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원성실성하고 또 의타기성이다. 의타기성에서 변계소집성이 없는 것이 원성실성의 뿌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의타기성이다라고 그래요. 자, 봐요. 뭐예요? 중론이라고 하는 것도 공가중이라고, 그래서 가는 바로 변계소집성이라는, 즉 이 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지는 내용이라 하는 이걸 가라고 그러는 거고, 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가가 없는 그냥 실제 경험 자체, 이걸 공이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관념이 빠진 부분이고, 중은 자, 이런 바른 이해에 의해서
바로 가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를, 그것이 우리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중이다라고 표현해요. 응? 결국 그렇듯이 이쪽에 오면, 유식에 오면 그것이 그대로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또 원성질성이라는 걸로 똑같이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지, 좀 더 가령 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왜 간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응? 그래요. 자, 그럼 대성기실론은 뭐예요? 최상용이에요. 최상용. 최상은 뭐예요? 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상, 즉 중론에서 말한 가고, 응? 유식에서 말한 병계 소집성인 거예요. 응? 그러면 가는 뭐예요? 가는 채는 뭐예요? 채는 바로 공이라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용은 뭐예요? 바로 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른 이해에 의해서 가령 썩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유식에서부터 벌써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법신이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진연이 이런 표현을 씀으로 해서 가령 관념화되기 시작하는데, 대성기실론은 체라는 말을 써가지고 체가 마치 실체처럼 본질이고 나머지는 거기서 나왔다 들어간 거라고 해서 이렇게 관념화가 돼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유식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탁이성이다. 의탁이성. 다른 것이 있으니 있고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실체가 아니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런 관점에 잡혀 있으면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 말이. 가령 그와 같이 돼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제로 거기에서도 가령 중론도 매 이야기하는 것이 왜 가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지, 즉 팔불중도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오구감이 없다. 예를 들면 오구감이 없다. 우리는 내가 온다 간다 그래요. 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너무나 막 머리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대승의 용수보서를 제2의 부처라고 그래요. 중론을 쓴. 그 다음에 유식요, 어떻게 해서 병계소집성,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관념, 즉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뭐예요? 그 이해가 바탕으로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중이라고 하는, 또는 공이라고 하는, 원성실성을 하는 그 이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유식에서도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용수보살도 중론에서 그 어려운 중론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식도 그래요. 이게 대성의 가장 기반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요, 예? 가령 중국 선불계에 와서 그런 것은, 그건 그 당시 도교와 노자의 가령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인 것 같고, 가령 거기에 노자가 더 극단화되면 뭐가 되죠? 노자 다음에 누구? 장자. 가령 장자는 아주 그냥 우화 같죠? 우화 같죠? 응? 자, 더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그래요. 직관적인 것 같죠? 직관적인 것 같죠? 그런데 바로 노자를 지나서 장자로 들면서 관념화 돼가지고, 뭐, 상제가 어떻고, 뭐, 이렇게 변화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직관적이라는 게 뭐죠? 잘못하면 직관은요, 그냥 관념일 뿐인 거예요. 가령 현대 소설을 쓴 사람들도, 가령 위트니 뭐니 쓴 사람들도 아주 직관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 쓴 사람도 있고, 시도 그렇게 쓴 사람도 있고, 산문시를 쓴 사람도 있고,
어느 것이 더 옳다, 어느 것이 더 그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예. 가령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무지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은 뭐가 더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빠져들기가 쉽겠죠. 예. 그래요. 예, 자, 예.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은, 근데 저의 이제 경험의 성향상, 이제 그런 설명들이 더 와닿는다고 한다면은, 제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아니요. 봐요. 그거는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아이님의 어떤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가령, 그래요. 가령, 뭐냐 하면은, 사실 규명한다는 게, 사실 좀 피곤한 일이, 그렇지. 가령 그것은 정말 큰 발심이 없고서는 피곤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의 중론을요, 가령 제의 부처라고 용수를 그러면서도 제대로 중론을 읽어본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문제는. 보다가 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또 중론을 다 아는 채 해요. 가령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지 실제로 정말 어떤 것인지 읽어보기를 힘들어해요. 왜? 머리 아파. 자, 가령 유식에서 3개 유심이 만법 유식이니 온갖 그런 말을 하는데 대승에서 맨날 쓰면서 제가 보기에는 유식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만 써.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정작 유식학을 공부하지는 않아요. 보면 머리 아파. 피곤해.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아이님은 가령 개미 연구라든가 무슨 연구, 가령 여기서 뭔가 자각이 되고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연구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를 말리는 작업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요, 가령 왜 용수보살이 대승운동의 가장 기반을 제공했고 대승의 핵심일까? 왜 유식학이 대승의 기본이고 핵심일까? 대승기실론이라는 것은 결국 그 바탕에서 일어난 것일 뿐인데, 가령 사람들이 좀 더 관념화된 대승기실론은 좀 공부하면서 유식이나 중론은 공부하지 않아요, 거의. 근데 대승기실론은 중론이나 유식에 대한 이해가 없고 초기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이 대승기실론 하면 전부 관념으로 흐르게 돼요. 그래서 대승이 관념화된 거예요. 그래서 영 엉뚱하게 돼버렸어. 그렇죠. 근데 고사님께서 지금 저는 뭐 중론을 아주 그냥 한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읽어봤는데 굉장히 어떤 논리학 같은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철학에서 이제 논리학을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이것과 이것이 아닐 때 이것은 이렇게 되고 저것과 저것이 아닐 때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모든 가지에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한 방법만이 꼭 어떤 자각이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실이 자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래요. 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자각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공과 가, 즉 이 유식학에서 이야기한 병계 소집성과 의타기성인데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념과 사실, 결국엔 이것이 자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 나 이제 그런, 내가 드디어 어떤 거를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도판에서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 야, 내가 진짜 이제 깨달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야, 지금까지는 내가 머리로만 이해를 했었는데, 야, 진짜 겪어보니까 이젠 내가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제 논리적으로 그것이 확실하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런 어떤, 저는 깨달음, 그럴 때 이제 쓰는 깨달음이라는 표현은 논리적인 거를 도약하는 어떤,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번 깨닫고 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그런 탄탄한 논리적인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논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런 단지 이해로만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 논리적인 그런 어떤 중론을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과연 그 중론을 쓴 사람처럼 되는 것이냐? 약간 아니요. 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모든 말은요, 기본적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용수보살의 중론은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용수보살은 뭘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온다 간다라고 아는 그것이 사실인가를 묻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당연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것이 당연한 건가를 묻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제 안 읽어본 상태에서 함부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용수보살이 중론에서 얘기하려던 바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것이 서로 모순됨을 드러내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모순이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논리를 도구로 사용을 해서 논리를 반박을 하는 그런 거라고 요약을 해도 될까요? 사실은 논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실은 논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치를 논하는 거죠. 논리가. 근데 이치를 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치가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말들을 전부 다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응? 이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치가 뭔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논이라는 거예요. 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 규명되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가령 유식학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식되는 이런 인식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구구절절히 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경험 인식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럼 이것을 외워서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당신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자각해서 단지 자각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각하라는 거지 이것을 이해해서 이렇다라고 해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자각을 이끄는 방법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중론처럼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와 그런 모든 경우를 반박하고 모순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그런 자각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제가 사실 이제 그 이공계나 과학 같은 걸 하면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 항상 무언가를 분석해가지고 나눠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세상의 일들은 어떤 것들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그걸 뭐 굳이 뭐 그렇게 오히려 분석을 하면은 더 모순적이고 더 말도 안 되는 이제 국소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를 굳이 막 뭐 이게 뭐 1 더하기 1은 2라든지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지아이님이 기본적으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예. 세상 사람들이 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생각 속의 일이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분석들은 전부 전제가 있는 분석들이에요. 그렇죠. 예. 응? 그러니까 전제 하에서 하는 분석들은 결국에는 가령 말 그대로 관념적인 논리예요. 근데 용수보살의 중론은 관념적인 가령 분석이 아니라 사실이 뭔가가 드러나게 하기 위한 분석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그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세상사의 분석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용수보살의 논리라는 것을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간다 온다라는 거예요. 간다 온다 그냥 간다 온다.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당연히 내가 가고 내가 오지요. 가고 오지요. 응? 그렇죠. 내가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오고 내가 직장에 가고 직장에서 오고 그러죠. 바로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전제가 없어요. 이것은 전제라고 한다면 뭐예요? 결국에는 경험 사실이냐 아니냐 결국 실제가 어떠냐는 거지 거기에는 어떤 전제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과학적인 분석 또한 결국에는 그때까지 발견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념론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관념적. 그런데 용수보살의 중론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제도 없어요.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관념은 어떤 전제가 된 관념 기반으로 분석은요. 사실은 결국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해놔도 또 모르는 거예요. 분명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각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수보살의 중론은 거기서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되게 그런 말씀 들으니까 흥미가 생기네. 아니 보세요. 제가 왜 점점 더 가령 초기보다도 왜 점점 더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령 오는 사람들 가령 모든 것을 다 올리지는 못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수행자와의 대화 이제 그거부터 지금 자막을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구룡포님이 지금 그 관리 프로그램을 새로 수정하고 있는데 그게 되는 대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은 선불교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오죠. 심심찮게 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견성했니 이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무지한 상태예요.
뭐 무아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도대체 무아가 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지하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부처님의 무아는 그렇게 관념적이고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주체가 있냐 없냐, 경험적으로 어떠냐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 그러니까 결국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한다 하는 주체가 없는 거다 생각해서 그냥 이런 식이에요. 경험적으로 어떻더냐 물어봐요. 그렇지 뭐 무아가 뭐 관념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 없어요 전혀. 응? 그런데 선불교 오는 사람들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 안 돼 있어요. 생각은 여전히 내가 하는 건데 단지 이게 가짜나다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가짜나가 아니라 진짜 나가 한다 이래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경험 사실과는 자기가 경험되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진짜 나가 어떻게 경험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그럼 구구절 설명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이래요. 말도 못하게 무설설이다 그래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냐 그래요. 무설설, 즉 사람이 없는 것이 사람이다 이래요. 말 멋있지. 사람이 없는 것이 사람이래요.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 그냥 연꽃 하나 이렇게 들어 보인 거 그래. 연꽃 하나 들어 보인 거예요. 초기 경전에는 그것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라요. 대성경전에서 부처님이 그 뭐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대성에서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부 관념화된 것들일 뿐이에요. 아니 뭐 그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찌됐든 뭐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온다 간다를 예를 들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답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오늘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그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하면은 그건 뭐 또 밑도 끝도 없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또 이래요. 또 이제 반대로 또 이제 괴롭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괴롭다고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디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가령 예를 들면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려놓으라든가, 그렇죠. 뭐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돼요. 결국 그런 것은 요렇게 일어나는 것이니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최소한 납득은 돼야, 그럴듯해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경험이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데 보세요. 만약 그런 설명도 안 하고 직관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과연 그것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럴까요? 가령 현대인에게 가령 직관적인 말을 해서 얼마나 그렇게 될까요? 가령 선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선불교도요. 우리는 화두집만 보니까 그렇게 대화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선불교라고 하는 데는 같이 살았잖아요. 몇 년씩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아침 법문이 있고 저녁 법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그렇게 선문답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문답이라는 것은 그냥 점검이에요. 점검. 그러니까 평상시에 가령 그런 식으로 법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정상적인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가령 정상적인 대화는 가령 무문관 설명해 놓은 것도 그 많은 설명들이 붙어 있어요. 그 설명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일상적인 법담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면은 일단은 왜 잘못한 건지, 그것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응?
그냥 막연히 그럼 네가 알아봐라. 네가 그냥 뭘까? 뭘까요? 자, 그럼 네가 알아서 알아보세요. 이럴까요?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관념이 되지 않아야 돼요. 예, 가령 제가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또 거기서 오기도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김태환 선생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왜 무심선언이라고 이것일 뿐이다라고 맨날 똑똑똑똑 하면서 뭐 상의도 뭐 두드리면 하는 분이 있어요. 자, 만약 이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물론 그분도 그냥 이것일 뿐이면 그냥 정말 이것일 뿐이다라고 똑똑똑똑 하고 그냥 내려오느냐?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뭐 1시간 반씩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큰 내용은 없이 이제 어떤 리듬 주기가 있던데 이것일 뿐이다를 반복하는 주기가 있었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이제 법문집이라든가 그분이 쓴 책들을 보세요. 예. 어떤가? 그건 뭐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는 온통 내용 설명 아니에요? 그래요? 예? 가령 이것일 뿐이다라고 그게 책이 될까요? 안 되죠. 예? 그런데 그분 책 많아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견성했다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래도 견성이 안 된다고 그거 안 돼서 우부고사라는 놈한테 한번 와볼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무아를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즉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는 이것부터가 벌써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즉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존재가 가짜 나라는 존재에서 진짜 나라는 존재, 단지 결국에는 생각이 차이일 뿐인 거잖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것일 뿐이다 그러면 관념이 생기지 않을까? 관념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이게 직관적인 법문일까? 예, 관념이라는 것은요. 말 한마디 없어도 일어나는 것이 관념이에요. 말 한마디 없어도 생기는 것이 관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리 부정적으로 가도 생기는 것이 규정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관념이에요. 이제 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이 없어질까요? 생각 내용이 없어질까요? 어떤 관념이 없어질까요? 관념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령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오히려 잘못된 관념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적어요. 단지 그것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한 것을 마치 자기가 경험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은 제가 맨날 깨잖아요. 그 사람들을 또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설명 없이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의 말하지 않는 자기 나름의 그냥 관념으로 고정되어 있고 아무도 이것을 갖다가 점검해 주지 않는 이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실은 지금 요즘 선부류가 좀 이상하지. 옛날에 대성운동도 가령 육조 해능까지만 해도 육조 해능의 육조당행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심지어 3기까지도 설명하고 어떻게 설법하라고까지도 설명하고 그런 말들을 전부 다 가령 적심, 적불이라고 한다면 적심이 뭐냐? 야, 그걸 뭘 묻냐? 그게 아니라 적심까지 어떤 것을 적심이라고 하는지도 다 설명을 하죠. 그리고 가령 육조 해능스님의 앞으로 그 가르침을 갖다가 무심, 무념, 무상이라고 정리하면서 무심이 뭔가, 무념이 뭔가, 무상이 뭔가를 또 설명하잖아요. 그냥 무심, 무념, 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로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대년치경이라든가 아나빠나 사티경 봐요. 그렇지 않는가? 대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든가 유식이라든가 이것 또한 그렇지 않은가? 바로 중론과 유식이 바로 대성의 기반이고, 그리고 자 반야부 경전들이 나온 거예요.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것들이. 예. 가령 와서 괴롭다고 오는 사람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사실 때문에, 이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런 것이 왜 당연하지 않는 거, 왜 사실이 아닌지를 그 사람들이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경험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까지 또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경험으로 당신이 확인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로서 이것을 도라 그런다고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데 잘 안 되면 또 이야기를 해라. 실제로 그런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니까 요렇고 저렇고 하면 이야기를 해라. 자, 결국에는 말이에요. 불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사현정이라고 그래요. 파사현정 그래요. 왜 현정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무슨 뜻이죠, 파사? 즉, 사는 잘못된 것을 깨물어서 발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발음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발음이라는 것은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그러면 발음을 갖다가 언유를 할까? 비유를 할까? 직관적으로 그렇게 할까? 그러면 어떻게 돼? 사가 파가 되질 않아. 도대체 거기에 대한 뭔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기본 없이 정을 드러내려고 한다? 결국에는 잘못된 견해, 사가 기반이 돼서 정을 알려고 해요. 근데 거사님의 법문 중에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데, 거사님의 법문 중에는 파사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관념하고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마찬가지로 요즘 특히 한국에서 수행자들이 정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강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 선불교는 파사는 하지 않고 오로지 정만 이야기를 해요. 즉 깨달음만 이야기하고 깨달은 상태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것도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관념적인 표현으로서만. 이 정이 자각되는 과정인 도,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더욱이 파사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 상태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견성이라든가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떤 직관적인 법문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직관이라는 것은 이제 파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사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정말로 깨달음이 무엇인지, 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었더라면은 오히려 이 어떤 올바른 법에 대한 관념 같은 것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예, 그런데 보세요. 가령 이치에 대한 것까지도 파사예요, 파사. 그래서 가령
마치 이치처럼,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치처럼 이야기하면은, 제가 관념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령 댓글을 단다든가 글을 쓸 때, 글로 보거나 댓글로 보면 아무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은 말로서는, 자, 그런 경우를 제가 심각하게 사실은 뭐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주로 그러시죠. 예. 네. 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령 어떤 수행과 관련해서, 특히 선불교와 관련해서, 이 이빠사나 쪽은 수행 방법의 관념화가 됐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 이후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질 않죠.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 경험 있는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선지식들도 그걸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들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가령 일반 수행자들도 거기에 대한 관념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는 수행 방법이, 이빠사라는 방법이 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가령 이빠사나 한다는 사람은 전부 다 수행 방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했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치니 뭐 법이니 뭐 정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공을 텅 비웠다라든가, 또 가령 가령 이 참나의 그런 어떤 견성의 그런 사덕이라고, 열반의 사덕이라고 하는 뭐 항상하고 뭐 깨끗하고 뭐 참나가 있고, 즉 무상, 무와, 고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고가 아니라 락이라고 그러고, 무상이 아니라 상이라고 그러고, 무아가 아니라 아라고 하는 상락아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령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법문을 들어봐도 온통 깨달음과 견성과 견성이 어떠한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만 있어서 그 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파사가 뭐냐? 바로 그것에 대한 파사예요. 그러네요. 그것에 대한 파사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것은 항상 끝에 가면은 이야기를 해요. 자,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거다. 그래서 당신은 우보고사 말을 그냥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당신은 내 말을 어떻게 믿냐?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말이 가령 우리 대화로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래서 가령 건강경의 무준이 또는 뭐 중도니 뭐 이빠사나 상태니,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확인되는 경험 상태를 반드시 하고 도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해 수준으로 거치고 그걸 가지고 아는 체 하는 그걸 우보고사가 어쩌겠어요. 그런 것이 보일 때나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할 수밖에. 자, 그래서 초기 이빠사나 했던 사람들이 오면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가령 수행 방법에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뭐 어떤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건가 라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대성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대성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을 묻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있는, 그것 또한 하나의 파사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번잡한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확인돼야 될 게 바로 중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가령 중론식으로 이야기하면 공과 중, 유식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병계 소집성과 의탁이성과 가령 뭐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 대성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최상용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게 가령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이해, 관념, 상과 그리고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치라고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이라고 이름하는 이거와 그리고 이러한 것에서의 실제 삶이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즉 중론에서는 중, 유식에서는 원성실성인데 원성실성을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네 가지로 설명해요. 가령 대원경지라고 단지 거울에 뭐가 비치듯이 단지 그렇게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원성실성의 지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묘관찰지. 자, 바로 거기에서 묘관찰 어떤 묘관찰이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 대원경지 그게 묘관찰지예요. 결국에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묘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평등지라고 그래. 평등지. 자, 모든 것이 다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성소작지. 뭐예요? 가령 모든 것의 지혜로서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행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게 성소작지. 자,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유식하게 다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유식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관념을 주려고 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 관념이란 어떻게 생겼는가? 사실을 몰라서 생긴 거예요. 마치 꼭 그런 것 같아서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안다면은 관념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이미 관념이 생겼어.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깨주죠? 스스로 깨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누가 한번 직접 확인해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미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는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관념을 멈추거나 바꿔주는 이제 깨주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가령 어쩌나 해우소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래요. 자, 가령 지금 우리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과거에 분명히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럼 그 경험도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 있었던 그 경험이 지금 기억에 떠오르면 그 경험도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때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생각이다. 실제로 경험은 당신이 경험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 자, 지금 이 순간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생각 내용, 이것이 어떤 관계로 되는 거냐? 이 생각 내용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가령 사과라고 하는 이름을 배움으로써 사과라는 것도 떠오르고 애플이라고 뜨면 애플이라고 떠오를 거고, 안 배운 사람은 이게 뭐지라고 떠오를 거고, 결국에는 봐라, 지금 사과 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각이 결정되는 거라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사과라고 하는 이것이 경험된 사실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사과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지금 이 순간 경험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거절당한 경험 사실은 거절당했다라는 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거를 또다시 생각으로 들으면은 이제
이제 그때부터는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또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생각은 그렇죠. 원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되죠. 근데 참 딜레마는 결국은 그 말이 이해가 됐다는 얘기는 나의 경험으로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인 그 상태가 경험이 됨으로써 아 비로소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알아지는 건데 근데 그게 어찌되었건 이 듣는 사람이 그 상태가 경험이 안 되면은 암만 무슨 얘기를 해도 어차피 다 생각으로 예. 근데 지아이님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할 거 없느냐? 자, 결국에는 생각으로 이해해. 즉 그것이 다시 가령 이런 우보거사의 설명이 가령 이런 것이 관념화가 돼도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의 괴로움이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늘어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우보거사는 가령 당신은 그 착각 때문에 괴로운 거다. 응?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 경험이라고 착각해서 괴로운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니 나는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이라고 이해가 됐는데도 왜 괴롭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당신이 바로 그것은 생각으로 이해지 당신이 실제로 그런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당신은 생각으로 이해하고 사실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응? 그러니까 사실의 경험이 돼야 되는 거다. 응? 근데 그 확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확인이 된다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확인이 그럼 된다는 표현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분명해지는 건데. 그렇지. 근데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확인되는가? 그러니까 봐라. 그러다고 그렇게 안다고 해서 이해된다고 해서 응? 삶이 달라지지 않지. 괴로움이 벗어지지 않지. 실제로 야단 법석이나 해우서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난 우보고서 말 듣고 이해가 됐는데 조금은 그렇다가 여전히 가령 그렇다. 그런 말이 많아요. 자, 결국에는 그런 과정이 하나 더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관념적이 강해가지고 그걸로서 무슨 해석을 하는 이런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뭐 수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실제로 삶이 안 괴로워질까? 반드시 괴롭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결국에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경험에 의해서 결국 돌아가는 데 나가지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은 관념화되는 사람은 또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아직 관념화되는 것이 더 될 가능성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사람은 더 괴로움이 경험되어져야만 어떤 그런 이해가 있어도 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한 번에 팍 뛰어갈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하인님은 그런 거 없느냐 그런 걸 이야기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아요. 자, 그거는 각 사람의 그 사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로웠던 사람은요 한 번의 이해로서 해결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결국에는 맞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라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가령 실제로 거기서 이미 과거에 경험했는데 그걸 돌이켜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삶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가령 그것은 그런 자기 사실의 경험과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삶이 막 괴로워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이런 수행이라는 것도 지적 유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맨날 예를 들어서 좀 곤란한데 가령 여기 뭐 구도회라고 하는데 보면은 뭐 지역적으로 어떤 구도에 보면은 여기는 전부 지식인들이 교수, 박사,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삶에 별로 괴로움이 경험되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월감이 경험되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수행은 뭐냐? 명상, 수행 이거는 아니 지적 유희예요. 고상한 그렇지. 나는 더 높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경지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 관념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 법회 가면요. 매달 똑같은 얘기를 매달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거는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관념화를 거쳐서 그것이 괴로움이 돼서 가령 이제 도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미 괴로워서 정말 죽을 만치 괴로워서 듣자마자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로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마다의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지. 가령 어떤 무슨 좋은 어떤 올바른 이것이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 있다면은 어떤 게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경험 사실에 의한 자각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냥 그 사람이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각된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봐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관념적인 사람이라면 그럼 교수법을 바꿀 수가 있지. 그럼 교수법을 바꾸고 있어요. 방법, 이 방법 안 되니까 저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안 되니까 이 방법 써보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경험에 의한 사람이라면 그냥 자기 언어가 나와요. 그 경험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그것이 그냥 나오게 돼요. 물론 계속해서 경험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경험이 되면서 자꾸 바뀔 수는 있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런 방법을 쓸래 저런 방법을 쓸래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와서 듣는 사람은 그런 인연 따라 되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중론에서 이야기하고 유식학에서 이야기하고, 가령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령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관념과 사실, 즉 빠라마타와 빠냐띠라고 이야기하는, 진재와 속재라고 이야기하는, 즉 공가중,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결국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관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 결국 수행이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론이나 유식이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어떠한 사람의 성향이어도 결국에는 이게 막 구구절절 이러니까 뭐 좀 그랬던 사람도 결국 이것이 자각돼야 될 문제니까, 다른 것이 다 안 되고 그러면은 결국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돌아와야 될 사람은 돌아와야 돼요. 지아이님. 돌아와야 될 사람을 돌아오지 않고 바로 이러면 이럴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통해서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괴로움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집멸도, 고로부터 수행의 시작이다, 괴로움의 경험부터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한 결국에는 관념화를 거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될 사람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치지 못하게 한다는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그렇게 되는 그 자체가 결국은 관념화 된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그래요. 사실 저도요, 유식학이라든가 중론 같은 거 별로 사실은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읽는 게 편하지 않아요. 더구나 번역해 놓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용어라든가
어떤 이 설명문에 따라서 예, 그냥 막 읽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이해가 없다라면은 결국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 아마 가령 중론을 쓴 용수보살이나 유식을 쓴 세친인가 누군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때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뛰어난 분들이, 그리고 그 앞에 써놓은 어떤 다른 찬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관념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설명해 가면 그렇지 않아요. 왜? 결국 그렇게 그러하다 실제 우리의 지금 중생들의 삶의 경험이 인식 내용이 어째서 그러한 것인가를 이것이 자각되지 않으면,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무지로부터 벗어나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잘 안 와닿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괴로움이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애들 외삼촌이 제 애들 외삼촌이 이 독일에 이제 서울에 나와서 독일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냥 제가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한 말이다. 그러면 내가 없으니까 어째도 괜찮다는 이 말밖에 안 들린다. 그래서 자기는 칸트의 그런 관념론이 와닿는다. 뭔가 삶에 좀 신비한 감이 좀 있어야지. 낭만이요? 낭만과 어떤 그런 좀 신비감과,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좀 이 고상함이라고 그럴까? 막 일반 동물과 다른 어떤 이 지성적 또는 영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순수 이성이나 또 무슨 이성이나 하여튼 어떤 그런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너무 동물과도 다를 바가 없고 동물의 작용되는 거나 다를 바도 없고, 인간의 숭고함과 인간의 존엄과 어떻게 보면 어떤 신비성과 이런 걸 다 부정하고, 심지어는 잘못 이해를 하면은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고, 심지어 이런 거 묻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그럼 괜찮다는 말이냐. 가령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린다. 그렇게 들린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적인 그런 그룹의 사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미학과 나와가지고 독일에서 철학을 10년씩 공부하고 왔다면, 10년 이상 공부하고 왔다면, 그러니까 헤겔, 칸터 이런 데 대해서 독일 철학에 대해서 나라는, 바로 우리는 그런 막연한 어떤 가령 인간의 존엄성과 그리고 뭔가 어떤 영적인, 지적인 또는 지성적인 어떤 존엄성, 또 어떤 일반 동물이라든가 이런 거와 다른 어떤 그런 점, 자, 이걸 아예 부정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은 도대체 참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응?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브라질에 기타를 치신 분이 계셔요. 보사노바 기타를 처음으로 이렇게 친 이제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10대 때 이 아버지가 이분을 변호사로 만들렸나 하여간에 이렇게 어떤 법관으로
시켰는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나가서 그냥 풀밭에서 기타나 치고 이러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얘는 제 정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창밖에 나무가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나뭇잎이 이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정신과 의사한테 저기 저 나무 좀 보세요. 저 나무 머리칼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당신 그 나무는 머리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정신과 의사한테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시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도 사실은 자 그런 사실에 대한 오해는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표현은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육조 해능 스님이 야 사실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네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랬지만은 육조 해능 스님 일상 삶에서 맨날 그러셨을까? 응? 야 바람 분다. 야 저거 꼭 묶으라. 안 그러셨을까? 예? 예. 그렇지만은 야 오늘 바람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저거 안 날아가도록 묶어라. 도로 눌러라. 당연히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일상 삶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령 기본 이해는 가령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해 바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보세요. 거기서 이제 조금 전에 가령 지아이님 이야기했던 그 아버지와 그 의사는 그냥 자기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표현하면 이놈은 계속 이상한 놈이죠. 미쳐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근데 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도대체 시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좀 뭐라고 미적인 감각도 없는 어떤 느끼는 마음이 없는 아주 삭막한 상막한 가령 서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코미디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 구구절절이 사실이 어떻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이와 같은 코미디 같은 것이 연출되고 그러면서 서로 괴로운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이 그래도 과학이라는 것은 아주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그건 뭐냐? 바로 미신을 없애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가령 홍수가 나면은 임금이 뭐 잘못해서 또는 하느님이 노해서 신이 노해서 그러는데 자 과학이 그런 것을 밝혀서 더 이상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일이라고 그럴까? 또는 괴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가 이야기했다시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즉 사실이 그렇지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어떤 신비가 존음이 어떤 감성이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재미없지만 또는 무책임한 것 같지만 뭐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라고 하는 이 사실 규명, 진리 규명의 이 어떻게 보면 지난한 작업이 필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굉장히 이렇게 또 저만의 어떤 그런 착각으로 상당히 무리한 질문을 주셨었는데 아니요.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념이라는 것이잖아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 자각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성향대로 살래라는 말은 이게 바로 잘못된 견해의 삶인 거죠. 어? 내 성향대로, 그러니까 내 맞는 대로 살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잘못된 이해대로 살래 이 말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이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이 아픔이 동반되는 것인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내가 그동안에 중시했던 사회적인 체면, 지식, 온갖 것이 다 사실 깨지는, 나름대로 산산조각 여러 번 맞섰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다고. 그래. 어쨌든 지아이님 덕분에 오늘도 아주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예.